문제는 알산열도 온돌 유적으로 원조선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북미 이주 가능성을 확인했더라도 최초의 아메리카 이주민이 되기 위한 조건은 콜럼버스 유적이나 남미 유적보다 앞서야하기 때문에 최소한 서기전 15,000년 이전에 북미에 도착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서기전 1000년경이 건축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알산 열도 온돌 유적만으로는 황해대초 문화권의 인류가 미주 대륙 최초의 선주민이라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려운 것이죠. 때문에 기원전 5000년경에 새기기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울산 방구대 암각화에 담긴 한반도 일의 고래사냥 문화와 항해 역량 등에 기반해 이들 한반도인이 북미 대륙에 진출한 최초의 선주민이라는 가설도 만년 이상의 시간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한반도의 고래사냥 유적보다 늦은 베링의 알유산 열도, 북미 서해안의 고려 유적, 그리고 몬테베르데 유적을 가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남미 아타카마 사막의 해안 지역에 엘 메다노와 이즈쿠냐 등 12곳에서 확인된 방구대 암각화처럼 대형 고래사냥 장면이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된 유사성을 종합해 보면 한반도 고래사냥 집단의 미주 대륙 진출 가능성만은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쇠고래로 보이는 회색고래 이동 경로와 한반도와 일본 열도 해역에서 쿠릴 열도, 캄차카 반도와 열도를 고리로 알래스카 고래사냥 문화가 집중되어 있는 북미 서부 해안을 따라 해안 이동설의 중요한 포인트인 LA 앞바다의 산타로사를 지나 바칼리포르니아 반도까지 벨트를 잇는다는 점입니다. 귀신고래로 불리는 쇠고래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주변의 고래 연구와 취재는 그동안 다양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제공조를 통한 연구와 연구 장비의 발달 덕분에 회색고래의 서식지와 이동 경로 등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지도는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지대에 집중 분포한 고래 암각화 유적지대와 최대 기원전 16,500년경의 다시마 미역 식량 유적이 발굴된 몬테베르데 위치입니다. 이 지도를 대왕고래 5마리를 유성 추적한 피어제이에 게재된 논문과 비교해 보면 가장 서쪽에 녹색선에 해당하는 한 마리를 제외하면 원형의 몬테베르데에서 사각형의 갈라파고스 제도로 흐르는 먹이가 풍부한 칠레 연안의 훔볼트를 끼고 서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종합적으로 조사한 2022년 최근이죠. 네이처지에 소개된 칠레 훔볼트류의 5종의 고래류 분포 패턴 지도인데요. 좌측부터 참고래, 대왕고래, 향유고래, 흰배 낫돌고래, 참돌고래 순입니다. 훔볼트류 덕분에 다양한 고래가 서식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연구 결과인데요. 칠레 연안의 고래가 풍부한 것처럼 한반도 연안도 일제강점기를 겪기 전까지는 엄청난 고래의 서식지였죠. 사실상 일제가 대한제국을 통제하고 있었던 1903년부터 약 40년 동안 한반도 근해에서 학살당한 대형 고래는 기록된 것만 약 8,300마리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6층 아파트보다 크고 아프리카 코끼리 10마리를 합친 것보다 더 무거운 참고래를 비롯한 대형 고래만 최소 1만 마리 이상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반도 해역에 고래가 많았다는 의미인 거죠. 세계 최고의 선사시대 고래 암각화인 울산 방구대를 포함해 여러 고래 유적이 출현한 생태적 배경이라 하겠습니다. 동해의 고래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형고래는 흑산도 앞바다는 물론이고 산동반도 이북을 포함해
남해와 서해 전역에도 엄청난 개체가 서식했습니다. 여러 연구 성과물을 종합하면 빙하기에 모두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던 대만 서쪽의 남중국해부터 한반도 오츠크해 구간, 알류산 열도 밴쿠버 연안, 캘리포니아 해류로 이어지는 구간, 라틴 아메리카 서해안을 지나 훔볼트 해류로 이어지는 구간이 거대한 대형 고래 생태계와 고래 사냥 문화 벨트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가지 가설인 온돌과 고래 사냥 유적은 한반도 이내 미주 대륙 진출 가능성은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었으나 시기적으로는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추가로 인류의 이동 루트를 반영한 식량 자원과 한반도 인의 음식 문화 등에 대해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